한 몇 시간이에요? 1시간. 머리가 너무 지금 너무 아파요. 아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찬 공기 되게 쐬고 싶은 약간 이런 거? 그래, 쐬고 알아. 나 괜찮아. 바람 좀 쐬고. 한 바퀴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제일 힘들면 안 하죠. 예, 이따가 이렇게 만남의 잔치에 놓고 환나라의 사절단 일행은 고마나라의 서울에서 이래를 머물고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몇 마을을 하루 동안 둘러보았다. 여기서 서울 그냥 수도라는 뜻으로 붙였죠. 오고 가는데 하루씩 더해 모두 열흘을 여행으로 보내고 돌아왔다. 그들이 토성 멀리서부터 초병을 부르며 귀환을 알리자 환웅은 보고를 받고 성문까지 나와 그들을 맞았다. 그러니까 환웅이 이제 자리 잡은 곳 그곳에서 이제 멀리서부터 보냈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죠. 어서 들어오시오. 수고들 많았겠소. 예, 주구등의 염려덕택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맛있는 것들은 많이들 자시고 왔소. 이미 환웅이 물어보죠. 이제 가서 초대를 받고 가서 대접을 받고 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송구하거나 사실상 줄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웅이 그들을 다시 보니 다소 해쓱해져 있었다. 아니, 그들이 당신들을 굶겼소? 환웅은 붕괴하며 물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성의껏 대접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평소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환웅의 천황의 나라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원주민 고마나라 사람의 잔치 가서 며칠을 묵으면서 거기서 먹고 왔지만은 거기서 먹는다는 게 그런 거죠. 일행은 고마나라의 식물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 먼저 식물이란 거에 한자를 썼으니까 먹을 식자 식물, 그래서 먹을 거리 얘기한 거죠. 허허, 환웅은 기가 찬듯 웃었다. 여하튼 고생들 많으셨소. 여봐라, 어서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라. 오늘 잡아온 돼지를 굽고 술도 마련하라.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많이 먹으라. 술은 환웅이 떠나올 무렵에 중원에서 개발된 것이었다. 여기 여담이 있는데 하의 우왕은 술을 맛본 후 이것을 잡고 마셔버릇하다가는 대의를 그르칠 수 있다며 멀리한 바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옛날 중국의 하나라의 우왕이 술이라는 게 그때 발명돼서 나왔는데 마셔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마셔버릇하면 대의를 그르친다. 그러니까 술은 이제 신체 기능을 약화시켜 가지고 영적으로 자기의 영을 더 현실에서 좀 떨어지게 만들죠. 이제 좀 초월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쾌감,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그 영적 그 일체 감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거. 자기가 수련을 해가지고 영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약화시킴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런 거죠. 그러나 술 짓는 법은 이미 천하에 퍼지고 만 것이다. 기렴과 지환과 송해랑은 모처럼 맛있는 식사 자리를 다시 할 수 있었다. 함께 자리한 제후들은 그들에게서 고마나라의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음식이 가장 화제가 되었다. 그래, 그들의 여왕은 어떻게 해서 오르던가. 고마나라의 풍습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일행에게서 듣던 환웅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자기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것을 물었다. 예, 먼저 보낼 때 그런 얘기 부탁을 했죠. 거기는 어째서 여자가 왕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예, 그것은 그들이 성인식의 특색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비렴이 눈치차자 지환이 설명을 시작했다. 이 지환이라는 사람 약간 좀 이제 집사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이런 거를 좀 맡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알아본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남녀 20세가 되면 성인식을 가집니다. 1년에 한 번 5월에 해당자들이 모두 모여 한꺼번에 성인이 되는 과정을 치릅니다. 성인식. 근데 옛날에 우리 요새나 20세 성인이지 옛날엔 다 16세, 13세 그때 다 성인식 하는데 좀 그렇죠. 그러니까 꽤 늦군요. 그래요. 20세가 되어야 성인이라니
가보지 않았던 다른 제후들이 말했다. 가보지 않은 사람들. 왜 그렇게 냈냐 하면 성인식과 동시에 혼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남녀는 부동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때 20세까지 부동석을 한다는 건 굉장히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거고. 아니 어떻게 일제히 혼인을 환웅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다. 그러니 기이하다는 것이죠. 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화는 손짓을 섞어가며 자세히 설명했다. 고마의 모든 여자아이는 자라나 초경을 하면 중앙의 큰 집단 수용소인 머리마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루를 전부 그 대청 그런 식으로 그냥 모든 집단 모임 장소로 하고 머리 가장 으뜸 가는 모임 장소로 하는 거죠. 머리마루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일체 남자와의 접촉을 금합니다. 남자 또한 삿거웃이 날 무렵 그러니까 털 그런 게 날 무렵 군대에 들어가 성인식을 할 때까지 복무합니다. 그러니까 20세 때까지 놔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12, 3세 뭐 그때쯤부터 이제 남녀를 그냥 집단으로 여기서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가둬두나 동굴이나 마찬가지지만 훨씬 크게 마련된 장소입니다. 이거는 저기 그 고조선산 뭐 그런 역사 자료 논문집 그런 데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땅바닥을 딛지 않는 곳에 처녀들을 수용했다 뭐 그런 거. 동굴이나 마찬가지지만 훨씬 크게 마련된 장소입니다. 넓은 곳에 담장이 쳐 있고 가운데에 큰 건물이 있는데 빽빽하게 지붕이 덮이고 사방도 창문이나 구멍 같은 게 없도록 나무 사이를 풀짚으로 막아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흙바닥이 없고 온통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처녀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성인식을 맞기 전까지 그들은 땅을 디뎌서도 안 되고 햇빛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생활을 도와주는 여자 말고는 사방에 경계병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머리마루의 바깥 울타리라도 넘어 침입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즉시 척살합니다. 쳐 죽인다. 그래서 그냥 너무 살벌하다 이거지. 아니 가족이나 누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둘러볼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 행패를 부렸다면 몰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침입하면 그대로.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여기저기 따져보기는 복잡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준을 잡아야지 복잡하게 들어와서 뭘 했다 뭐 그냥 변명을 듣고 그럴 게 없다 이거죠. 행패냐 아니냐를 판별하려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하고 복잡해지지요. 그러니 간단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성인식을 거치지 않는 혈기 넘치는 젊은이가 침입하다 죽습니다. 침입을 하지 않았다 해도 머리마루 주변에서 의심나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척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지만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먹는 게 변변치 않지만 그리고 또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전부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뭐 싸우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먹는 거 그런 게 없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하고 어떻게 조직을 만드냐 그게 문제인데 바로 그게 이거다 이거죠. 여기는 완전히 그 성적인 그걸 가지고. 그래서 환웅이 다시 물어보자. 아니 경비병도 남자이니 남자의 사정을 알 텐데 어찌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처단할 수가 있을까? 머리마루의 경비병은 성인식을 거친 남자들이라 저들이 아내가 있습니다. 고마 나라의 남자들은 아내를 끊기기 위함이다. 다들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가 더럽힐까 무척 염려합니다. 아내가 현재도 정숙하고 혼인 전에도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처녀의 순결을 더럽힌 자는 그들의 의협심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마루 주위에 기웃거리는 남자도 그 안의 여자가 지적하기만 하면 곧바로 잡혀 참형됩니다. 목이 잘린다. 참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심리도 남자가 좀 있긴 있죠. 아무리 여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막 갈구하다가도 자기가 정말 소중한 그 애인이 있으면은 그걸 어떤 남자가 슬쩍 건드릴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배타적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죠. 그렇다면 남녀가 육정에 눈뜨기 시작하고도 수년을 외따로 지낸다는 것인데 여자야 같이 살면 잘 모른다 해도 남자들은 상당히 곤란하겠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혼자 놔둬도 성욕을 갖고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여자는 남자들하고 교제하고 자기가 정말로 보면서 이제 성욕도 좀 배우고 그러는 거지 그냥 먼저 적극적으로 그러지는 적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이제 서로 격리가 된 상태에서 더 어제도 엊그제도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죠. 정신병원 수용되면은 남자는 그야말로 죽습니다. 그건 저도 그 전부터 생각했는데 여성이 갇힌 것보다도 남자를 갇힌 사람은 진짜 그냥 감옥 묻지 않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성인식이 다가오면 그날의 젊은 남자들은 천국에 들어온 기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근현대 사회에서 이제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말을 잘 들면 뭘 많이 주고 돈을 주고 밥을 주고 그런 것들 그런 거 요소는 이렇게 별로 없고 여기서 오로지 그걸로 다 이제 제어한다 이거죠. 집단혼을 행하오 하고 물어보니까 가령 올해 혼인시킬 여자가 1,000명 된다면 남자는 약 1,200명이 함께 머리마루에 마련된 성인식 마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마루의 안채도 문이 열려 남녀 모두가 자유롭게 함께 드나들며 숙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여자의 허락 없이는 어느 여자에게도 손끝 하나 대면 안 됩니다. 만약 손끝이라도 된다면 그 즉시 밖으로 끌려나가 처형을 받습니다. 이제 좀 이런 체제를 좀 과장식을 해가지고 엄격하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그런데도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되면 안 된다. 마치 요즘 무슨 그런 성추행 그런 거 강력하게 그런 것처럼 대순진리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기도 비슷한 게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여수도 외수 내수 해가지고 격리를 많이 하죠. 그런 그러니까 손을 댔는지 살짝 스쳤는지 어떻게 알아서 그런 심한 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환웅과 제후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도 이제 명백하다 이거죠. 모든 것은 여자가 느끼는 대로입니다.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양쪽 말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는 거 절대 권력을 준다 이거죠. 여자한테. 여자가 먼저 손을 댔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오. 그래도 관련된 남자를 처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나 보군요. 다른 제후들도 관심을 두고 경청했다. 아까 이 이야기가 모계 사회니까. 예, 그렇죠. 여성성 그거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죠. 이제 권력. 제가 이제 예전에 쓴 천년여왕 그거는 이제 그것도 여성성이 권력이 되는 거의 아마존에스 영화도 있었어요. 예, 근데 천년여왕하고 그 아마존에스는 껍데기만 여자고 그거는 남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활을 쏘고 그냥 치고받고 싸움하는 걸로 권력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여왕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는 그 모성으로 권력을 갖는다 이건데, 그러니까 그 창조적인 거, 생산적인 걸로 그러니까 남자는 말을 안 되면 이제 처치하잖아요. 피해를 주는 걸로 권력을 갖고 있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성성 가지고 권력을 갖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제 모성, 자비로운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을 접하고 싶어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아주 이제 말을 잘 듣거나, 나중에 시험에 통과해야 그걸 겨우 주는 거죠. 이제 여자를 접할 권한을. 그 가야 쪽에 그 모계 사회 그
이야기를 책으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예. 그 제목이 뭐더라? 그것도 뭐 예. 여인 왕국인가? 예.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좀. 근데 거기서는 주로 어떻게 그러니까 통치를 했다고 저도 그래? 이제 그런 책을 영성인들 간에 그걸 이렇게 좀 그게 아마도 읽어보는 정도의 이야기만 해서 내용은 못 봤는데 그 가야에 그 여인 왕국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주된 여왕은 아주 핵심적인 남편을 한 너댓 거느리고 권력은 중간 권력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통제를 할 거예요. 그 자기는 그런 어떤 여성성 그걸로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또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를 만나고 함께 잠자리하고 굉장한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써 이제 권력을 꽂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뭐 중요하니까 지금 아니, 하는 말 얘기가 내 말보다도 아니 어떻게 우연하게 소희님이 기자인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너무 늦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소희님을 먼저 만나러 아니 근데 좀 이따 만나도 돼요. 지금 몇 시야? 그 30분만 더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권력 그는 굉장히 어떤 통제를 했을 것 같아요 여왕. 근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그거가 다시 나타난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선덕여왕, 진정여왕. 그러니까 그 세세한 자기의 기분을 전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다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장실 군부대를 방문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에 남자 변기가 있는 거 보고 기겁하고 기분 나쁘다고 탁 뜯어버리라고 하고 그런 거 어디 뭐 그 인천시청 인천시장 관사 그거 거기도 임시로 사용하는데 변기 다 뜯어버리라고 그러고 남자가 썼던 입지바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렇구나 치고 이제 삼지만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행사해가지고 완전히 순결한 그런 이제 존재로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성인 직장에 들어온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여자든지 성인식을 하러 들어온 남자들 중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있으면 바깥 관리소에 통보하여 참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자연 도태 과정이라고 이죠. 이제 먼저도 그랬잖아요. 1,000명이 된다면 1,200명 좀 그 이상 있으니까. 이 에너지 풀리는 게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럼 남자들은 성인식 동안 그 안의 여자들을 무서워하며 피해 다녀야 하겠네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성인식이라는 게 혼인될 자들을 추려내고 나고자를 걸러내자는 취지이니까요. 석 달이 성인식 기간이 끝나도록 배필을 구하지 못한 자 여기 짝 배필 배우자는 배필 요거 배가 아니라 배라는 거 배필을 구하지 못한 자는 성인식이 끝나는 대로 참수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안에 결혼을 못하면은 그걸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인식 기간 동안 남자들은 계속 자신의 배필을 그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인생의 엄청난 그 경쟁 그거가 거의 그 안에서 다 집약이 된다 이거죠. 한 여자에게 미움을 받아 죽게 된 남자가 살 길은 다른 한 여자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다만 추호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자의 손목을 잡았던가 기타 어긋나는 행위가 발각될 시에는 처단되는 것입니다. 성인식이 끝나면 1000쌍가량의 부부가 탄생하지만 나머지 남자들은 참수되니 즉 성인식을 마치고 흘러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수가 죽는 거. 네, 잘 참자에다가 머리 숫자에서 참수예요. 네, 참수예요. 이게 한웅 시대 그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의 시기를 이제 추정해가지고 모든 그때 자료 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뭔가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모계 사회였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 실제로 그
뭐 단군 신화 이렇게 뭐 그런 삼천 군사를 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게 교과서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환단고기에서는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몇 개 환웅 천재 뭐 그냥 몇 18대 동안 다스렸다 그런 얘기들만 나와 있고 그동안 뭘 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런데 오히려 그냥 일반 네티즌 그래도 그냥 아 그때나마 그 곰을 숭배하는 그 원시민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원시민 부족이 있는데 환웅이 더 문명을 가지고 오니까 그쪽으로 이제 백성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통합이 됐을 거다. 뭐 그렇게 그게 다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전부. 근데 그렇게 얘기만 하고 그 얘기를 이제 정확히 잘 정식으로 얘기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예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소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성인식을 할 때 남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이요? 근데 원래는 진짜 자연 그걸로 그 남녀 그거가 참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참 그게 다 이제 다 영적 그 조절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전쟁 후에 남자가 많이 죽으면 여자가 그다음에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항상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성인식을 할 때 남자 1.2대 1 정도로 많다는 얘기잖아요. 남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일부 다처제하고 일처다부제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일처다부제 있었다는 게 꼭 여자 권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여자들은 생산성이 없으니까 아이들 태어나서 이제 여자애들은 덜 살리고 그렇게 해서 남자가 많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여기서도 태어날 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계획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미 낳은 아들의 수요가 딸의 수요보다 적거나 같은 집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 나온 딸을 죽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10살부터는 일을 시킬 수 있지만 딸은 그만큼의 쓸모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살부터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까지 남자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혜택은 없이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죠. 10살에서 20살. 그걸 통과해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고 딸의 수요가 낳은 아들의 수요가 딸의 수요보다 적거나 같은 집에서는 딸이 더 많으면 다음 나온 딸은 죽인다. 때문에 태어날 때는 여자 열에 남자가 15살쯤 되는데 도중에 여자를 잘못 건드려 죽는 남자들 제하면 성인식할 때는 여자 열에 남자 12셋이 되는 것이죠. 고마 나라의 각 가정에서 여자의 수요가 반드시 남자보다 많지 않도록 하는 가족 계획은 참으로 치밀하게 이행되어 왔다. 가령 첫 딸이 태어난 가정은 그 다음 딸이 태어난다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둘째 딸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딸을 낳은 가정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한 아이만을 가질 수 있다. 첫 아들을 낳은 가정도 만약 다음 아이가 딸이면 그 다음 다시 딸을 낳으면 이에 해당된다. 물론 아들만을 계속 낳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이런 순화의 미개적 특색이 있나? 환웅은 분개했다. 그러니까 집안은 환웅이 궁금해하는 것도 설명했다. 성인식에서 가장 많은 남자들의 외사랑, 외사랑도 짝사랑이라는 말인데 그런 말 있죠. 짝사랑은 짝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고 외사랑은 그걸 아는 경우 라고 그러죠. 외사랑을 받은 여자가 으뜸간나해 최고의 여자 뽑히는데 기존의 으뜸머리가 폐경이거나 새 으뜸간나해가 현저히 외사랑받기 성과가 높을 경우엔 새 으뜸머리로 추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식해서 매년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아주 뛰어나거나 그러면은 먼저의 여왕을 바꿀 수가 있고 먼저 여왕이 폐경으로
이제 더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래도 바꾸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남자에게도 약간의 권한은 있군요. 그려 주형 요시온이 말했다. 여기 음어거는 이름 주형은 형을 집행한다, 주관한다는 그 이름이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미개인을 교화시키라는 하늘의 뜻임을 알만하겠소. 이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의 올바른 법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모든 게 다 합리가 되잖아요. 사실 문명인이 미개인 침략하고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잔인한 제도가 한 개, 몇 개의 시장씩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야 이런 미개한 것들 하면서 우리 없애도록 하자. 그렇게 그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근데 사실 본질을 따져보면 별 차이도 없는 거죠. 문명국이나 거기나 이제. 한웅은 결의에 찬 다짐을 새로이 했다. 곁에서 듣고 있던 백산도 이번에는 눈을 깜빡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백산 여자는 계속 옳은 얘기만 했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하죠. 이제 근데 나중에는 그 반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봐도 진짜 이쪽 사람들 그 원주민들 너무 잔인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답례로 우리 쪽에서도 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풉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사정을 알아가면서 교류하다 보면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교화할 수 있을 것이오. 환나라는 다시 사절을 보내 고마나라의 손님을 초청하겠다고 했다. 우리만 어찌 넉넉한 잔치를 즐기겠소. 나라의 풀뿌리 번뇌들도 더불어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마나라의 그 장관, 간부, 그 고관들을 초청하는 거죠. 초청을 받은 버금머리들은 사양하는 건지 더 베풀어 달라는 건지 모를 대답을 했다. 이제 고마나라의 좀 위에 몇몇 사람을 초청하니까 어떻게 우리만 먹냐, 다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사양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전부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것은 없소만 이제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형편에서 이 많은 고마나라 백성에게 한꺼번에 잔치를 베풀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 따라 나서는 백성들은 모두 오게 합시다. 일부러 불러 모을 수는 없지만요. 그럽시다. 사절단은 5명의 고마나라 버금머리를 초청했다. 남자 3에 여자 2이었다. 일행은 천천히 출발했다. 무슨 나들이시오. 여태 보지 못한 큰 수레와 말들이군요. 그들의 행차를 보고 인근의 백성들이 물었다. 고마나라의 버금머리는 강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저들의 잔치에 초대하여 가는 길이오. 따를 사람은 따르시오 하고 불러 모았다. 강가에 자리 잡은 사람들, 환웅 일행들, 그 사람들은 이제 강가는 물이 많고 그런데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원시 문명으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명이 좀 발달하면 거기다 이제 치수 장치를 하고 튼튼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죠. 버금머리들이 동행하니 고마나라의 백성들은 따르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이 버금머리, 으뜸머리 다음과는 관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고마나라의 서울에서 환나라까지 오려면 도중에 여러 마을들이 있기에 그곳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환나라에 도착할 때는 이미 수백의 고마나라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 땅에 우리의 개국을 환영해 주어 감사해요. 앞으로 그대들과 함께 이 땅을 더욱 복된 것으로 만들길 약속하겠소. 환웅은 이들을 강가의 백사장에 마련된 넓은 공터에 모이게 하고 간단한 인사 후 곧 잔치에 들어가게 했다. 저기 여자들도 많군. 무리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도 보였다. 그러니까 그 고마나라 사람들 여자들, 그러니까 얘 전부가 동행자의 아내입니다. 처녀는 그들이 중앙 숙소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말투는 이 환웅 밑에 있는 사람 제후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 말이죠. 그냥 언어가 그냥 동행자 중앙 숙소라고 하죠.
머리마루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뽀얀 얼굴이 소녀와 같은 고마나라 여자들에게 환나라 병사들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순하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더군다나 여자들 뽀얗고 아주 끝나같이 생겼다 이거죠. 아직은 일이 잘못되면 안 되네. 우리 중에 저들을 대접하기로 한 병사가 몇이 되나. 환웅은 병사들에 의해 불상사가 생길 것을 염려하며 비렴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 병사들 전부 이제 여자의 굶주린 사람들이니까 100명은 됩니다. 이네들도 잔치 자리는 오랜만인데 기분에 취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100명을 접대하기로 했다. 100명이 접대하는 일을 맡기로 했다. 저기 여자들은 따로 멀리 자리를 마련했게. 그리고 우리 병사와 저들 손님을 위해서는 우리 여인네들을 동원하도록 하세. 예? 우리 여자들이 별로 없죠. 환웅파에는. 예 하고 반문하니까 할 수 없지 않은가. 우리 병사는 2천이 넘지만 단 100명도 여자들 가진 자들이 희생해야 하네. 어서 가서 백산 왕후에게 뜻을 전달하게나. 여자를 가진 자들이 희생해야 된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여자가 300명이 되었지만 주로 여자를 동행한 자들을 도중에 정착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뭐 신의주 평양 이런 데 지나오면서 사람들 정착을 시켰는데 밑에 사람 이제 여자를 데리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거기다 정착시켰으니까 지금 있는 여자는 군장급 이상이 안에 수십 명밖에 안 되었다. 어찌 황공하옵게다. 어찌할 수 없지 않나? 자네의 내인도 따르게 할 수 있지. 그냥 안 사람? 여부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환웅과 제후들의 아내를 거기서 서비스를 하게 하고, 비렴은 환웅의 지시대로 잔치판 마련을 지휘했다. 다가올 봉을 약속하듯 날씨는 마침 포근했다. 고마나라 버금머리들에게는 따로 귀빈석을 만들려 했으나 모두들 전해 백성과 함께하겠다고 사양하여 평등하게 돗자리를 깔았다. 예, 평등사회니까 고마나라 여자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 환나라의 여자들이 접대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병사 중에 공로가 있는 자들 100명 남짓을 뽑아서 고마 사람을 접대하라며 함께 즐기도록 했다. 그러니까 접대하라는 게 더 이제 재미있고 좋은 일이니까 그냥 그 공로가 있는 자들을 뽑았다. 잔치판은 시중을 들고 분위기를 돋궈줄 여인들 중 신분이 높은 순으로 20명을 뽑았다. 접대를 맡은 환나라 병사들은 자리를 깔고 음식 조리대와 놀이 무대 등을 마련했다. 준비가 다 되자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잔치를 즐기기 시작했다. 애구 웬 갓나해들이 저리도 큼직한가. 얼굴이나 손이 사나해 한 가지로구먼. 환나라의 여인들이 나타나자 고마나라의 남자들은 놀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고마나라 그쪽은 원래 벽지 오지에서 이제 그러니까 경쟁이 없이 자라던 민족이니까 이제 대륙에서 경쟁을 해서 어쨌든 살아남은 민족이니까 좀 더 이제 크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조금 차이가 나죠. 이제 그래서 원래 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보면은 관국이 사람이 남자 여자 키 차이가 나는데 중국에 가면 여자가 키 차가 오히려 남자 차이 아마 좀 덜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자 중국이나 그런 데는 대륙 같은데. 그리고 원래 남녀가 차이가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정복이 되면서 정복자들과 피정복자들하고 자꾸 이렇게 혼혈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근데 피정복 지방의 남자들은 거의 절멸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정복 지방의 여자들은 이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섞여서 유전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의 특성으로 남고 남성의 특성, 남성 특성 그대로 유전하기도 하고 여성 특성 그대로 유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섬이나 반도 대륙 이제 그렇게 해서 인디오나 거기가 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튀기라고 그러나 그러죠. 혼혈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지방 사람들일수록 그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피정복자 민족의 특성을 더 갖고 있고 남자들은 정복자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남녀 차이가 이제 남자가 더 큰 게 아닌데 대개는 그런 경우 여자가 더 작죠. 한 20cm. 그러니까 한국도 특히 그런 경우고 원래 포유류가 뭐 물론 이제 곤충이나 물고기는 암컷이 크기도 하지만 포유류는 다 수컷이 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종류에마다 다도 하이에나 같은 동물 암컷이 크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큰 게 아니라 이런 역사들 이런 게 있고 혼혈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죠. 이미 환나라 사절단 일행의 체격을 보고 놀란 바 있었지만 여자들은 처음 보았다. 백산을 비롯한 환나라 여자들은 곳곳에 자리한 두 나라 사람들에게 음식과 술을 날라다 줬다. 고만안에서 온 여자들은 오신 분들이 부인들이신가요? 백사는 음식과 술을 넣으며 말했다. 가시버시가 같이 온 사람들이죠. 가시버시가 부부란 말이죠. 가끔 쓰이죠. 저쪽에 있는 여자들은 다 여기 있는 사내들 가시나이요. 그러니까 고만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 결혼을 한 사람들만 오는 거죠. 앉아있는 고만나라 사람은 대답했다 말했다. 모처럼 좋은 나들이를 함께 하셨는데 저희가 갈라놓아서 죄송해요. 백사는 겸손하게 얘기하죠. 대신 그대들이 와주시지 않았소. 저 같은 여자들이 과연 당신들 마음에 흡족할까요?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과연 자기들 좀 이제 억세 보이는 자기가 맞을까 그 고마나라 사람 남자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백사는 단순히 겸손의 마음으로 한 말이지만 그들로서는 곧이 받아들여졌다. 품에 들어오는 토실하고 야들한 전의 여인들과는 달리 억센 팔꿈치와 장건한 다리가 비쳐 보이는 한나라 여인들은 놀라워 바라볼 대상은 되어도 당장 더불어 희롱할 마음을 불러일으키진 못했다. 그대들은 갓나에도 나무찜을 지고 나를 수 있겠소? 그럼 여자는 일 안 하는 나라도 있나요? 갓나해는 일 안 해도 사나이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사나이는 갓나해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고마나라 사람은 환나라 보고 거기는 여자도 일을 하겠네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 여자도 일하지 않냐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고마나라 사람은 여자는 일을 안 해도 원래 남자들이 일 안 해도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데 여자가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그 백산이 쪽은 아니 여자도 남자를 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씀을 서로 마주하는 것. 근데 갓나해는 사나이들이 자꾸 치근거리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잘 섬겨주면 가끔 받아들여주고요. 이러한 이제 상하 계속 그런 관계로만 있으니까 고마나라는 자꾸 이제 남자들이 항상 그 여자를 원하는 그런 긴장 관계 그걸로 있으니까 서로 원하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있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었던 거죠. 백사는 초면의 사람과 너무 길게 토론할 수 없어 물러섰다. 여러 사람을 챙겨줘야 하니 한 사람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고마나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 가는 것이 있었다. 저들이 국왕은 여자라 하고 제후격인 버금머리들도 절반이 여자라 한다. 하지만 오늘 온 사람들도 그렇듯 여자들이 앞장서서 나다니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자도 일을 하는 환나라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어떻게 짜인 사회일까? 백사는 호기심이 나서 이들에 대하여 더 알고자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대화했다. 접대 일을 하는 다른 환나라 여인들도 있었지만 백산처럼 적극 대화하지는 않았다. 그녀들에게는 단구에 짧은 몸집에 어려 보이는 고마나라 남자들은 기이해 보일 수는 있어도 남자로서의 매력은 그다지 없었다. 현재도 적은 수의 여자들이 많은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 그녀들은 남자의 부족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부족함은? 이게 무슨 머쓱거리입니까?
잔치상에 마련된 고깃더미를 보고 고마나라 사람이 물었다. 돼지고기 모르시오? 함께 앉은 한나라 병사가 답했다. 아, 이게 돼지고기인가요? 아는데 왜 그러시오? 요리법이 전혀 다른가요? 돼지는 잡기도 힘들지만 어쩌다 잡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조금씩만 먹지요. 맛은 있지만 두 입, 세 입 먹으면 느끼해서 더 먹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씩 먹는 고기는 처음이요.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는다 해도 잡기는 잡지만 조리법이 없는 거지. 네, 그렇죠. 보다시피 우리 한 사람은 이만큼씩도 먹을 수 있다오. 한나라 병사는 큰 접시를 들여보였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시오? 여기에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되지요. 병사는 마늘 한 송이를 고마 사람에게 주었다. 고마 사람은 연우 과실 열매로 알고 겉껍질을 까고는 이건 안에 열매가 대여섯 갈래로 나뉘어 있군요 하고 우걱 씹어 먹었다. 그러자 으악 먹은 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동글라졌다. 아니 그걸 마늘을 준 자는 어이없어 했다. 주니까 그걸 같이 먹으라는 건데 그냥 먹어버리니까 옆에 고마 사람들은 아니 몹쓸 먹이를 준 것 아닌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 같다 하며 한나라 병사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머리 하나는 더 큰 체구를 보고 두려워할 뿐 간임히 나서지 못했다. 걱정 마시오.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버둥거리는 이를 붙잡고 물을 먹였다. 진정하고 쉬면 될 것이오. 한나라 사람들은 고마 사람들에게 마늘과 고기를 함께 먹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평소에 느끼해서 얼마 먹지 못하던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자 고마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계속 먹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그럴 수 있소. 고마 사람들은 새로운 맛있는 식사법을 가르쳐 준 그들을 고맙게 여겼다. 날이 저물려 하니 오늘은 이만 가도록 하겠소. 고마의 버금머리 빗살 해오름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했다. 이름이에요. 빗살 해오름이. 백성들은 보내고 머금머리님들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한나라 측의 제안에 우리는 머리입니다. 머리는 몸과 떨어져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대접받기를 거절했다. 다음에 다시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런데 그냥 오늘 저녁까지 갈 수 있겠어? 우리가 모셔드리기로 하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걸어 들어가도 되지만 고마나라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갈 수가 없기에 한국 측에서는 그들이 버금머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도록 배려했다. 고마나라에 돌아온 버금머리들은 견문한 바를 그들이 으뜸머리에게 전했다. 여왕에게 가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과 잘 어울리면 우리 자리는 나아질 것이 많을 듯하옵니다. 생활이 쭉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이 어울린 여왕 이름이 대답 없이 손에 턱을 대고 생각만 했다. 으뜸머리님, 그들은 이미 물가에 털을 잡고 살기로 하였나이다. 그들을 모른 채 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미 들어왔는데 뭐 쫓아낼 수도 없고 같이 살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빗살 해오름을 거듭 권했다. 이 다음 누리마루 목고지를 거치고서 뜻을 세우기로 합시다. 누리마루 모임 장소에서 목고지 회합을 거치고서 뜻을 세우기로 합시다. 한이 어울림은 답했다. 이제까지 인근의 범하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들이었으니 외교상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범하나라와 상을 해보고 결정하면 당연했다. 버금머리들은 동의했다. 다음 장은 범하나라라는 데가 또 나타납니다. 설린